개와 인간의 관계는 약 1만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 집단 생활을 하던 늑대가 우연히 인간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야생 늑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진화되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는 인간보다 약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고 청각 또한 뛰어납니다. 여기에다 속도가 빠르고 강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주인에게는 매우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인간은 이렇게 장점이 많은 개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개의 능력은 당연히 전쟁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군견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 기원전 10세기경 오늘날 이라크 일대에 세워진 아시리아 왕국의 벽화에 군견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군견들은 오늘날의 수색 탐지 목적뿐만 아니라 직접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는 군견 사육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인근의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군견을 이용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15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에 있던 제국을 무너뜨리는데도 군견이 사용되었습니다. 콩키스타도르라 불린 이 정복자들은 베세리오라는 대형 투견을 데리고 다녔는데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군견은 정복자들의 화승총, 철 갑옷과 함께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군견에 갑옷까지 입혀 전투에 투입했으며 원주민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원주민을 처용하는데 이 군견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는 개의 목에 편지를 달아 다른 부대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했는데 인간 전령은 적에게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개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차 대전에서 군견은 물자를 나르거나 전령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군의 군견인 보스턴 테리어는 적의 화학 공격을 미리 알고 경고해 주어 병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독일군의 첩자를 잡는데 공을 세워 미군 최초로 병장 계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기계로 대체되었지만 개는 여전히 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독일의 막강한 기갑부대에 어려움을 겪던 소련은 군견을 대전차 무기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개가 폭탄을 메고 적의 탱크 밑으로 들어가 폭탄을 내려놓고 나오는 방식으로 훈련시켰지만 훈련 방식이 복잡했기 때문에 개를 그냥 자폭시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소련의 전술을 간파한 독일군이 주변에 개가 보이면 무조건 사살해버렸고 평소에 소련군 전차로 훈련받은 개들이 실전에서도 소련군 전차로 달려들어 자폭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기록에는 군견이 독일군의 전차를 약 300여 대 파괴하였다고 나와 있지만 독일 쪽 자료에는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군견은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밀림 지역인 이곳에서 군견은 적을 추적하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으며 베트콩이 파놓은 위험한 터널에 사람 대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임무에 투입된 군견들 중 280여 마리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약 3,000마리의 군견을 그대로 남베트남군에 인계하고 떠납니다. 남베트남군의 전력을 강화한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베트남의 풍토병이 미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남베트남군에 인계된 군견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를 사랑하고 전우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미군의 전통을 보았을 때 이러한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미군은 해외에 파견된 군견을 전원 본국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약 2,700마리의 군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견으로는 보통 세퍼트, 말리노이즈,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사용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렉랜드 공군기지에는 세계 최대의 군견 훈련소가 있으며 여기에서 훈련된 군견들이 6회 공군으로 각각 배치됩니다. 군견은 크게 폭발물이나 마약 등을 찾아내는 탐색견과 침입자나 적군을 추적하는 추적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임무에 특화된 단일 임무견은 약 90일의 훈련을 받으며 탐색과 추적을 모두 할 수 있는 이중 임무견은 120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견으로 배치된 상태에서도 매년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 감각을 유지시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군견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마약은 탈레반들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미군은 이를 찾아내어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또한 미군 내에서도 마약 사용이 늘어나 이를 수색하는 것도 군견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군견은 급조 폭발물을 찾아냈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군견이 2010년 한 해에 찾아낸 급조 폭발물만 해도 5.7톤이 넘었습니다. 군견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적의 1차적인 목표물이 됩니다. 전쟁 기간 동안 17명의 군견병이 전사했고 44마리의 군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견을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부터입니다. 당시 수원 공군기지에서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우리 공군에게 10마리를 이전해 주었으며, 공군에서는 군견을 기지를 방어하는 경계견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각 군에서는 각자 군견을 훈련시켜 오다가 2008년부터는 춘천에 위치한 군견교육대에서 육군과 해군, 해병대의 군견을 통합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공군의 군견은 경계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남 진주에 위치한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따로 훈련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군견도 주로 세퍼트와 말리노이즈로 구성되며 진돗개는 군견에 적합하지 않은 종으로 평가됩니다. 진돗개가 한 사람의 주인만 섬기는 충직한 종이라 군견병이 전역을 하면 훈련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진돗개 자체가 덩치가 작아 체력이 떨어지고 성질이 사나우며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다른 종과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군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군견은 보통 생후 7개월부터 적격심사에 들어갑니다. 적격심사에서 운동능력, 사회성, 집중력, 대담성 등을 평가하며 후보견 중 약 30% 정도만 이 심사를 통과합니다. 심사에 통과한 군견들은 20주 동안 자신의 임무에 특화된 훈련을 받게 되고, 이 훈련을 수료해야만 군견 번호를 받고 정식 군견이 됩니다. 주특기 과정을 모두 수료하는 군견은 약 50% 정도입니다. 군견은 보통 8살이 되면 퇴역을 하는데, 이전에는 퇴역한 군견들을 안락사시켰습니다. 군견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민간에 분양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군수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민간에 무상으로 분양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큰 공을 세운 군견들이 있습니다. 1968년 청와대를 목표로 한 김신조 사건 당시 군견 린틴이 도주하는 적의 유기물을 발견하여 이들을 추적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린틴은 이 공을 인정받아 군견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원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선 군견 복구가 베트콩이 설치한 부비 트랩을 밟아 산화하여 소대원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복구는 이 공로로 일병으로 추서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군견이 계급을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1990년 강원도 양구에서 제4땅굴이 발견되었으며, 이 땅굴을 수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군견 헌트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땅굴 수색 과정에서 북한군이 설치해 놓은 부비 트랩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견을 먼저 투입시킨 것입니다. 선두에 있던 헌트는 폭발물을 탐지하던 중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다가가다가 폭사하고 맙니다. 헌트는 수색 분대원들이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원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소위로 추서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로봇이 군견 역할을 하는 로봇 군견이 등장했습니다. 로봇 군견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으며 외부의 충격에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또한 각종 센서가 달려 있어 다양한 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봇 군견이 실제 군견을 대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견의 가장 큰 능력인 후각이 현재의 로봇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견과 인간의 상호 교감도 로봇에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군견도 언젠가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개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반려동물이었던 것처럼 군견도 오랜 옛날부터 전쟁에 참여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군견의 역할은 첨단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쉽게 대체되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군견은 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4발 달린 전우 군견이었습니다.